안녕하세요. 인생 아나운서 김영숙입니다. 2020년 3월 29일 일요일 저녁 9시 30분. 서로의 성장과 변화를 도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서로의 나눔이 힘이 되는 강연. 십시일반 특강 프로젝트에 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더불어 특강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강사님을 모십니다. 십시일반 특강 프로젝트는 매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진행됩니다. 황금 같은 주말 박대우 대표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쳐있는 대구 시민들에게 성금과 물품으로 정성을 전달하고 대구 시민들과 많은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꿈벗 박대우 대표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박대우 대표님은 3P 바인더와 스키마 독서법으로 인연이 되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지금은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어떤가요?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만의 무지개를 찾는 방법, 그 속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무지개죠, 무지개. 네, 무지개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무지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주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컨설팅으로 줌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이 없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무기력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 이야기를 꼭 먼저 해드립니다. 우리는 무지개가 떠있는 그런 하루를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무지개가 떠있는 것을 보고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하루 이 무지개가 떠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하루를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무지개를 통해서 첫 번째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 무지개가 떠 있다는 것을 보자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무지개가 떠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보아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고 계시나요? 요새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 계약 연기, N번방, 올림픽 연기, 이런 키워드들이 온 뉴스를 통제하고 있고 또 우리들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이 단어들만 봐도 여러분들 머리가 어떠세요? 막 골치 아프고 답답하고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런 단어가 아니라 바로 무지개 같은 이런 단어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 다운되어 있고 에너지가 없고 무기력해져 있으면 내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되고 또 내가 무엇을 준비하거나 도모하기에도 너무 많은 힘이 들거든요. 하지만 무지개를 보면 어떨까요? 희망이 들고 새로 하고 싶다라는 의욕이 생기고 어떤 변화의 기틀이 마련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실제 무지개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무지개는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제가 2달 동안 저도 강연을 한 건도 못하면서 이렇게 무기력에 빠져 있다가 최근에 이 무지개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무지개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백종원 대표의 골목길, 이게 뭐죠? 제목이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 프로 아시나요? 제가 이 프로 보면서 어떤 무지개를 봤냐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이 원주에서 국수집을 이제 매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신데 딱 보기에도 나이도 많으시고 좀 어떻게 보면 일하시기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백종원 대표의 컨설팅을 받고 점차 좋아지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SNS에 이 사장님이 가게 문을 열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MC인 김성주 씨가 이 매장을 찾아갔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님이, 이 주인분이 매장을 못 연 이유가 그 짧은 기간 동안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그래서 서울에 가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서울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러 다니신다고 매장 문을 못 연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백종원 대표가 다른 곳에서 차 안에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때 백종원 씨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금 화면에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이 백종원 대표가 정말 그냥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이 소상공인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그들을 정말 아픔과 그런 슬픔들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하나의 무지개가 됐습니다. 나도 내가 하는 강의에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위로하고 습관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공유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돼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장면들을 지금 이 시기에 많이 보아야 되지 않을까. 많이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나에게는 무지개가 됐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유재석 씨가 이제 또 하는 TV 프로인데 대구를 위해서 이렇게 간호사가 대구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대구의 간호사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고 괜찮다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유재석 씨가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괜찮다고 하는데 이걸 본 유재석 씨가 더욱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 마음이거든요. 그 공감. 그래서 이런 기사들과 방송을 보면서 우리가 맨날 코로나19 사망자, 확진자만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이런 무지개들을 많이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많이 나눠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대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광주에서도 어르신들이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오고 이런 많은 분들이 대구를 도와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평생 구두를 닦아서 모은 7억 정도 되는 땅을 이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아는 재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똑같은 시민들이 평생을 모아서 자기가 이런 부분을 다른 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한다는 걸 봤을 때 정말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느끼고 공유하고 서로 간에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한테는 무지개가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뉴스, 이런 소식들을 많이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무지개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으시면서 아니면 밖에 나갔다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혹시 무지개를 보셨나요?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스스로 내가 무지개를 보고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을 응원하고 이런 문화가 되어야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더욱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강사님이 얘기하는 이런 무지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왜 누구는 하루에 무지개를 보고 누구는 무지개를 보지 못할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천사의 실수로 세상의 바보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살게 되었다. 이게 이 책의 시작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바로 인생우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누가 썼냐면은 정말 유명한 시인이죠. 우리 류시화 시인님이 이 책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재미있는 우화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우화에 보면 이런 소재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서 일도 안 되고 또 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스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 마을에 가뭄이 계속 지속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우제를 지낸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이 바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대나무 숲이 있죠. 나무 숲이 있죠. 나무가 너무 많죠. 그걸 보고 우리의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부터 우리는 나무를 비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그리고 비는 나무라고 부릅시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풍부한 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바보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보고 이제 비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비가 그토록 오기를 바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고 너무 쓸데없는 짓 같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어떤 의미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은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이란 겁니다. 우리 김민경 강사가 강의 중에 매번 얘기하는 그런 말인데, 비가 오지 않는 환경은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그 비가 내리지 않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무지개를 찾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무지개가 엄청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것을 보는 사람, 그것을 사건으로 보는 사람, 그것을 해석으로 보는 사람, 해석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그 무지개를 찾을 수 있지만 사건으로 보는 사람은 무지개를 찾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실래요? 자, 보통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어떤 것들이 이 손가락 안에서 표현될 수 있을까요? 뭐 우리 예전에 세탁기 광고에서 한 스푼 요만큼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손가락을 가리치며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이 높이를 가르칩니다. 높이.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이 손가락 사이의 높이를 생각하지 않았나요? 네. 하지만 이 속에서도 이 손가락 두 개의 수평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의미 부여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꽤 오래전부터 이 의미 부여와 관련된 좋은 책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의미 부여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건을 바라볼 때 의미를 부여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8가지의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제가 어떻게 되냐? 평범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8가지의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6개가 보이고요. 책 뒤편에 보면 2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하면 평범하지 않고 위대하게 볼 수 있을까? 그 8가지의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이제 평범함이 아니라 위대함으로 바꾸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달간 정도는 정말 어려운 시기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그냥 하루 24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있으면서 뭐 평소에 보지 않았던 TV만 보고 또 삼시세끼 먹고 또 충분히 휴식을 잠을 자고 이 시간을 계속 그냥 머물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지개를 찾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보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좋고 후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하루의 무지개를 보고 있는가, 내가 먼저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제가 전달해 드리는 무지개 메시지는 우리도 무지개를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는 이 무지개를 이제 자연적인 무지개를 봤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인공 무지개입니다. 인공 무지개. 무지개의 특징이 뭐냐?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첫 번째 전해드린 메시지는 어떻게 무지개를 볼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였고요. 지금 2번째 전달해드리는 메시지는 어떻게 무지개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찾으려면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만 내가 무지개를 만든다면 바로 볼 수 있겠죠. 그게 뭐냐? 그게 전문용어로 우리는 기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획.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기획하고 준비하느냐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친한 친구와 아는 그 친한 동생 중에 여행업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세상 많은 직업들이 힘들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직업을 하나 꽂으라면 여행업이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기에 모든 여행들이 취소되고 어떤 계획도 할 수 없는 그런 업이 아마 여행업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정말 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장 힘든 것 같은데 그럼 너희들은 지금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기획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여행업을 하신다면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참 묻는 저도 좀 답답한데 그 친구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나는 네가 이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네가 다녀왔던 여행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여행지를 나라별로, 도시별로, 또 그 도시 안에서의 여행지 코스나 맛집이나 이런 것들의 자료를 분류해서 정리를 해라. 그리고 그 정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객들에게 알리기 시작해라. 비록 그들이 지금 여행을 갈 수 없지만 그 정보는 너희들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왜 하냐고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여행도 할 수 없는데 그 정보를 내가 왜 주냐. 자, 그걸 하는 이유는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이 날 겁니다. 뭐 한 달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근데 그 일이 끝났을 때 준비를 한 사람들은 그 복귀가 빨라지지만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복귀가 더욱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끝나는 3개월 동안 나라별, 도시별 그런 정보들을 계속 주다 보면 그 코로나가 끝났을 때 혹시 사람들이 여행을 가게 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이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 계속적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여행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과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날 준비를 할 기획들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동생이 정말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손 놓고 이 코로나만 원망하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빠른 복귀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기획해야 되는가 이제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지금 많은 업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 업에 평소와는 조금 더 떨어지고 조금 더 소극적인 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어쩔 수 없는 관계로. 하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기획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몇 가지 좀 사례를 들어보면 배고프시죠? 저도 지금 저녁을 안 먹어서 너무 배고픈데 우리 비빔국수 너무 먹고 싶잖아요. 맞죠? 네. 비빔국수를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대구에 있는 어떤 비빔국수 집을 갔는데 놀랍더라고요. 자, 어떻게 놀랍냐면은 대구 동성로에 맛있는 국수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국수집이 있습니다. 이 장면도 우아하죠? 하지만 여기 국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짧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우와. 여러분 이게 비빔국수입니다. 우와.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 아니 갔는데 손님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비빔국수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주방에 계신 셰프님이 직접 가지고 오시면서 이걸 가지고 오길래 뭔가 했더니 이 숯불에 이 국수의 냄새를 입히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기획하신 거예요. 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비빔국수도 그냥 하나 내올 수도 있지만 이 고객에게 자신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런 손님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내시면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많은 손님들이 이 매장에 가서 이 국수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않을까요? 그냥 안 된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더 잘 복귀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기획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상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구에 오시면 제가 꼭 이쪽으로 모시고 가서 제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내려오시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그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곳인데 제목에서 보듯이 대한민국 3대 떡갈비집이에요. 남도 예담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제가 그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대표로 있는 곳인데 여기를 제가 이제 손님 2명과 방문하겠다고 한 2시간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예약을 좀 해달라. 그리고 갔더니
떡갈비가 이렇게 나와요. 너무 잘 나오죠. 여기도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 식사가 차려지기 전에 수저가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죠? 네. 근데 여기 제가 딱 지인 2명과 도착했는데 제가 자리에 딱 앉았는데 제 자리 식탁에 어떻게 세팅되어 있었냐면은 이렇게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앉는 자리에 이 프린트를 해서 박대호님 일행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게 우리 인원수만큼 딱 세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저희 지인들이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감동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손님이 앉기도 전에 그 손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이것을 뽑아놓을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내가 이 대표님의 계산을 하는 곳을 카운터를 가봤더니 이런 것들이 출력이 잘 되게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획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똑같은 시기를 살고 있지만 준비하는 사람의 기획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과연 우리 직업에서 우리 입장에서 고객을 대하는 이 종이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이걸 우리가 이 시기에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요 친구 나이도 젊어요. 아주 젊은데 이 엄청난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3대 식당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 없을 정도의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꼭 전라도 가실 일 있으시면 남도 예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획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아주 간단한 원리만 좀 알려드리고 좀 자세한 이야기는 이번 주 토요일 송세용 대표님이 주관하시는 토요 모닝 특강에 제가 1시간 이상 길게 이 기획만 가지고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좀 알려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토요 모닝 특강으로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을 할 때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본인에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무엇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가? 이게 첫 번째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사회, 트렌드, 환경을 보는 거라면 두 번째는 자신을 보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보았고 나를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융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어떤 프로젝트로 만들 것인가가 이 기획의 아주 간단한 원리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실제한 것을 좀 알려드리면 제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제가 2달 전에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응원, 에너지, 마스크, 세정제, 경제적 도움, 자녀 교육, 시간 채우기, 재능 개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 맞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봤죠. 그럼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 봤더니 강연 능력, 컨설팅 능력, 기획력, 전국의 지인들, 시간, 도서 추천, 도움을 주실 관계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근데 이게 꼭 세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직업적으로 어려운 점, 문제점, 뭐 어떤 고민 이런 게 돼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알았고 그럼 이 2가지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경제적 모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응원 릴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소상공인들을 내가 직접 후원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이 3가지 질문을 통해서 해왔던 게 첫 번째가 이제 성금 모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하루 만에 제가 성금을 그만두게 됐었어요. 왜냐면은 개인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1,000만 원 이상 모으면 법적으로 이게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후원을 하려고 SNS에 올렸다가 누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해 주시길래 깜짝 놀라서 하루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루도 아니죠. 한 8시간 정도? 근데 1,100만 원이라는 1차 후원금이 모였고
또 이제 3P 자기경영연구소에서 2차 후원금으로 1,000만 원 정도에 대한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금 모금을 통해서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런 센터와 지역 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게 정말 그 간단한 기획 하나로 만들어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 만들어낸 하나의 기획이 되었던 거죠. 와우. 두 번째는 이 사진이 이제 직접 제가 그 돈을 가지고 각 지역 단체를 가서 후원해 주신 분들 명단을 다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 돈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전국의 선생님들이 모아주신 돈이기 때문에 그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적어서 그걸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에 다 후원을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기획이 응원 릴레이였습니다. 이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요. 대구 경북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에너지 힘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가진 것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영상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편 송수영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오늘 20편 이미양 작가님까지 계속 하루에 한 편씩 이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본 대구 경북 많은 분들이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전국에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느끼겠다라고 이렇게 좋은 말씀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릴레이는 제가 이 코로나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선한 영향을 가신 분들에게 계속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응원 메시지 보내주세요. 응원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안 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응원 릴레이를 계속 코로나 확진 일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가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이제 성장에 대한 기획인데, 제가 꽤 오래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이 관계 우선의 법칙이라는 책을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전 세계 1,800여 개 기업을 이 관계 우선의 법칙을 통해서 성장을 만들어낸, 불황에서 도산에서 성장까지 만들어낸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케팅의 고전으로 정말 하나도 손색 없을 정도의 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절판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중고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 보세요. 83,000원, 11만원, 146,000원, 가장 비싼 건 20만 원에 이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한 3년 전에 이 책을 지인을 통해서 30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왜 구매를 했냐면은 저한테는 정말 귀한 책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지금의 마케팅의 결부해서 마케팅 수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는 아마 전국에서 저밖에 못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절판되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이 이 책을 구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미국에 있는 이 출판사에서의 그 출판권을 제가 한국에 가지고 오게끔 아는 출판사에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 대표님이 어렵게 이 출판권을 사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5월달 정도 되면 이게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이제 보통 10,000몇천 원대 일반 도서로.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출판사 대표님한테 이야기해서 이 책은 내가 5년 전부터 기획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책이다. 이 책을 가지고 강연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래서 이 책을 나만이 강연할 수 있게끔 독점 강연권을 달라고 제가 강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출판권을 그분에게 사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출판사 대표님이 그렇다면 박대호 대표님이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 강연을 할 수 있도록 독점 강연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제 저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강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는 제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이 관계 우선의 법칙 마케팅 강연을 할 겁니다. 그때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정말 자기 삶의 마케팅이란 것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아마 정말 좋은 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또 네 번째 이제 성장 기획이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많이 했는데 이제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1대1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 컨설팅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4월, 5월, 6월 정도의 3개월만 한시적으로 해보려고, 또 인원도 너무 많이는 제가 못할 것 같아서 10명씩만 하기로 하고 이제 한 이틀 전에 공지를 했는데 4월 달은 이제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5월 달은 2명,
이제 6월달 3명 정도만 이제 자리가 남았고 다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런 것도 지금 이 시기에 내가 가만히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줌이라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하니까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아마 이 방에도 강연을 하시는, 교육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가 온라인으로 전국의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이 열리게 된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회에 많은 교육자분들도, 강사님들도 이 온라인으로 자기 할 수 있는 수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이 시기를 잘 한번 기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그 기획이 이런 기획을 그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랫동안 제가 썼던 방법들을 기획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4주짜리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월 중순이나 4월 말쯤 되면 런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 마지막 기획은 백백백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소년부터 이제 일반인까지 다 되는 건데 자기 삶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의 디벨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컨설팅을 제가 도와드리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백백백 프로젝트라는 것도 지금 제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부터 지금 한 달 반 정도에 되는 시간을 외부 강연을 못하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기획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기획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저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획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획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꽤 좀 많은 분량이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 좀 긴 부분들은 토요 모니터 강으로 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기획을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었던, 베이스가 되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메카시 교수님의 포맷 시스템이란 겁니다. 기획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4가지의 순서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보통 기획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what, 내가 해야 될 것들, 그것에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기획의 본질적인 가치가 강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why예요. why. 내가 이런 기획을 왜 하는가? 제가 아까 대구 도끼 후원도 하고 릴레이도 하고 그러면 그 방법을 먼저 연구하는 게 아니고 why를 먼저 제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 왜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기획을 해야 되는가? 이 why에 대한 부분이 먼저 명확해져야 그 다음은 방법을 잇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열심히 그냥 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누구는 뭐 땅을 투자하고도 주식을 투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그 방법에만 집중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왜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이 명확하게 먼저 잡혀야 됩니다. 왜? 그 목적이 잡히면 그 목적과 연결될 수 있는 목표, 방법들, 컨셉들이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why.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 그 목적을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잡아야 될 어떤 제품, 서비스, 컨텐츠, 커리큘럼, 프로세스, 이게 이제 what이 되는 거죠. what.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요한 게 그러면 이 프로세스와 컨텐츠와 이 기획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게 바로 how입니다. how. 똑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비빔국수를 팔더라도 누구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빔국수를 팔지만 누구는 자기만의 프로세스, 자기만의 방법들, 자기만의 실행 방안들을 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how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역이 이제 if, 기대 효과.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이 좋아질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아주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또 좋은 방법으로 이것을 수행을 하더라도 이것이 궁극적으로 고객한테 미치는 이 if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으면 제가 원하는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why와 what과 how를 정했다면 그럼 이것으로 인한 고객의 결과까지도 예상 기대,
이것까지도 우리가 if를 통해서 그려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가 순환적으로 잘 돌아갈 때 기획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제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교육 기획이나 강연 프로세스나 아니면 어떤 회사의 마케팅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빠져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이 조금 수월하게 가능한 게 저는 이 원리들이 그분들이 했던 프로세스나 방법들의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를 찾아서 보완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획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혹시 이것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포맷 강의법이라고 이게 데카시 교수님이 쓰신 메카시 교수님이 쓰신 실제 이 책인데 저도 이걸 통해서 공부를 했고 정말 많은 팁과 정말 많은 어떤 기획의 원천을 여기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말씀드린 기획의 어떤 네 가지 단계는 이것과는 조금은 같으면서도 다른 어떤 결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메카시 교수님의 어떤 원리법이고 저는 실상에서 어떤 소상공인들을 만나고 강사들을 만나고 어떤 기획자들을 만나면서 실제 필요한 방법들로 저는 이 방법들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대호만의 기획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네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야기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모닝특강에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이죠. 4월 4일이고요. 오전 7시에 이제 성수영 대표님의 토요 모닝 특강. 그래서 주제가 기획으로 성장하는 삶이란 주제로 이제 기획에 관련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획을 잘할 수 있는 그 스텝, 그 네 가지의 스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2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제가 뭐 풀래야 풀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메시지를 드렸던 것 같아요. 무지개. 근데 혹시 이거 느끼셨나요? 이 강연도 기획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무지개란 강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네. 기획과 연관해서 제가 무지개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무지개의 특징들을 가지고 이 기획이라는 메시지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무지개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하루 무지개를 찾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똑같은 일상을 사실 건데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그 공간에서 시간에서 여러분들만의 무지개를 꼭 찾으시면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하고 싶어도 어떤 것들이 잘 되지 않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텐션을 올리고 에너지를 보완하고 행복도를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하루에 무지개를 찾아 나가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 무지개를 만들어 보시는 기획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이 힘든 시기 속에서 미래를 위해서 또 코로나가 끝났을 때 더 빠른 복귀, 더 성장하는 복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기획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나의 무지개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걸 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해보는 시간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정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뭐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드린 메시지가 정말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인생에서 아주 작은 변화의 기틀이 되기를 제가 바라고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더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또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제 강의는 짧은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박대호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17반 특강 프로젝트는 매주 일요일 저녁에 진행이 되고요. 9시 30분에 강사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